레고 마인드스톰 EV3 로봇 소프트웨어 제작반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V3의 응용 중에 크루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나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은 1958년에 처음 소개된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 시스템의 구체적인 자료는 이 자동차에서 크루즈 컨트롤의 용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컨트롤이 장거리 운전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 크루즈 컨트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이 버튼 터치식 속도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모터의 속도로 변환하려면 이 프로그램에 어떤 요소를 포함시켜야 할까요? 이 부분을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부분으로 꾸민다면 최초의 아이디어부터 해서 완료된 프로젝트까지를 구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와 현실 세계의 시스템까지 연관지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터치 센서가 눌릴 때마다 10씩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V3를 예를 들면 차의 속도, 이 부분을 모터 출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EV3의 브릭의 디스플레이에 보여줄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변수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변수 블럭을 사용할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 변수 블럭을 일단 소개를 하자면 블럭을 가져오시게 되면 변수를 읽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 수학 블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학 블럭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다시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변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서 주의할 점은 항상 고유한 이름을 지정해야 하고요. 변수를 쓰고 읽을 때 이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숫자, 논리,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숫자형 배열과 논리형 배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수란 또 짧은 변수 이름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변수 이름을 사용할 때 변수 이름 전체를 확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또 해당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변수들과 어떻게 다른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름을 선택하라는 네이밍의 팁이고요. 일단 변수를 추가하면 이 변수를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든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추가한 후에는 이 쓰기 모드의 변수 블럭을 사용해서 변수의 초기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크루즈 컨트롤로
변수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몇씩 증가한다고 설정을 했을까요? 바로 10씩 증가하는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모터의 부분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 스피드라는 변수 블럭을 만들고 값을 0으로 입력했습니다. 터치 센서가 눌린 경우에 이 스피드라는 변수를 읽었고요. 읽은 값의 10일 결과를 스피드라는 변수에 쓰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라는 변수를 읽고 이 스피드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속도로 설정해서 모터 B와 C를 작동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3번의 A에서 3번의 E까지의 단계를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 스피드라는 변수 블럭을 만들고 값을 0으로 입력했습니다. 터치 센서가 눌린 경우에 이 스피드라는 변수를 읽었고요. 읽은 값의 10일 결과를 스피드라는 변수에 쓰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스피드라는 변수를 읽고 이 스피드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속도로 설정해서 모터 B와 C를 작동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3번의 A에서 3번의 E까지의 단계를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스피드라는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터치 센서를 누르면 변수가 일단 A-B로 되는데 B 값이 10이 되는 것이고 A 값은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0만큼 속도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스피드라는 이름의 변수 블럭을 만들어서 값을 0으로 입력한 다음 이 세 개의 과제를 시작을 합니다. 과제 1번은 액셀러레이션이라는 마이 블럭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 2번 과제는 디셀러레이션이라는 마이 블럭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과제는 이 스피드라는 변수를 읽게 됩니다. 스피드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디스플레이 시키는 부분이 계속 이제 5와 6단계를 계속 반복을 시키게 되는데요. 마이블럭이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블럭은 다른 블럭 프로그램이나 일반 텍스트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분할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블럭은 우리가 만든 이 변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감소하는 속도가 10씩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떼서 블럭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도구에 가시면 마이블럭 빌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윈도우 창이 뜨고요.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마이블럭의 아이콘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블럭의 이름은 영문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블럭을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변수를 이용하여 속도 높이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마이블록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블록을 잘 사용하면 코드의 길이가 대폭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나만의 마이블록을 생성해 보세요. 구강 미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강에서 배운 크루즈 컨트롤 설계를 복습하고 예시된 마이블록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제작하여 프로그램한 캡처 이미지와 주행 영상을 과제로 제출합니다. 미션은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실습 과제입니다. 성실히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